신성모독, 우상과 악마 숭배, 이교 및 이단, 유혈 선동, 남장 등의 제목으로 19세의 어린 나이에 처형당했습니다. 역사가의 작업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료를 검증하고 비판적인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역사의 고전으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저자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과거는 과거가 남긴 흔적, 즉 사료를 뜻하고, 현재는 사료를 활용해서 역사 서술을 하는 역사가를 상징합니다. 카의 말이 역사와 역사가의 기본 작업을 잘 보여주지만 이러한 대화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서양 중세를 연구하는 데 있어 사료와의 대화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즉, 사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 출신의 역사가 랑케는 역사가의 임무는 그것이 실제로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역사가의 주관을 배제하고 사료가 말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랑케식 방법론에 따르면 사료를 많이 모아서 사료가 이야기하게 만들면 과거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랑케의 방법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랑케식 역사 방법론을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사료는 있는 그대로 과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인식은 역사학 전공자들에게는 상식이 되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많은 사료가 객관적 사실을 보여준다는 랑케식 역사 방법론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료는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의 1차 작업은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서양 중세가 남긴 기록의 특수성 및 문제점을 알게 되면 사료가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양 중세 사료의 첫 번째 특징은 소수 집단이 남긴 문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세 기록 대부분은 라틴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라틴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받은 성직자들이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자신의 역사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상당수의 중세 사료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세 사료의 특수성 이외에도 과거의 흔적인 사료에는 기록자의 세계관과 같은 주관적인 시각이나 편견이나 이해관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록인 사료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사료가 과거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네로 황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 5번째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 제국 최고의 악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를 시해하고 임신 주기 등 아내를 발로 차 죽였고 이복 동생을 살해한 잔혹한 패륜아이고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타락한 황제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하프를 연주했고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 처형한 희대의 광기를 지닌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로의 악행과 기행을 증명하는 사료는 주로 네로의 정적들에 의해 작성된 기록들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네로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 드물었지만 네로 치세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료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성기를 이끌었던 5명의 현명한 황제 중 한 명이었던 트라야누스는
어느 황제의 치세도 네로 치세 5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의 업적을 칭찬했습니다. 실제로 네로는 속주를 병합함으로써 영토를 확장했고 여러 웅장한 건물들을 건설했습니다. 귀족과 지배 계층에게 네로는 정신병자이자 악마로 비쳤지만 평민들은 그의 무덤에 꽃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록을 믿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과거의 흔적, 사료는 작성자의 생각이나 편견, 그리고 이해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말과 중세 초 기독교 신학자나 성직자들은 로마 황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가한 경우가 많았고, 예를 들어 기독교를 박해한 네로와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악인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는 위대한 대제로 극찬했습니다. 사실 3세기 말 4세기 초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을 부흥시키려고 노력했던 개혁 군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황제에 대한 동시대 성직자들의 평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네로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거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료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우선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국내 최고의 네로 전문가인 안희돈 선생님의 저서 네로 황제의 연구를 참조하시면 역사적 진실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좀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백년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잔 다르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한 시골 마을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난 잔 다르크는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군을 도와 프랑스가 승리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잔 다르크는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년 전쟁 이후 시대에 따라 잔 다르크에 대한 묘사와 평가는 서로 달랐습니다. 백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잔 다르크는 포로로 잡혀 종교재판에 회부되었고 최종적으로 신성모독, 우상과 악마 숭배, 이교 및 이단, 유혈선동, 남장 등의 제목으로 19세의 어린 나이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녀를 이단으로 처형했던 교회는 물론이고 하찮은 시골뜨기 소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프랑스 왕정의 부담이었습니다. 계몽 시대라 불리는 18세기에는 잔 다르크를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이성과 계몽의 시대라 불리는 계몽주의 시대에는 잔 다르크 이야기에 등장하는 기적을 믿는 대중의 경솔한 태도와 초자연적 해석을 비판했습니다. 볼테르는 그녀를 스스로 계시를 받았다고 믿는 불행한 바보일 뿐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게다가 볼테르는 풍자시 오를레앙의 처녀에서 잔 다르크를 한 교구 신부의 사생아로 태어난 여관집 하녀로 등장시켜 샤를 7세의 문란한 궁정과 가톨릭 교회의 우상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오를레앙의 처녀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줄 미슐레는 19세기 중엽 출간한 프랑스사에서 잔은 숭고한 민중의 화신이었고 지상으로 내려온 성처녀였고 자유와 독립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구현한 영웅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이처럼 잔 다르크를 둘러싼 프랑스인들의 기억은 시대 정신에 따라 집단의 이해관계, 때론 세계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인물에 관한 사료 분석을 해볼까요? 영국 총리를 역임했던 마가릿 대처가 2013년 사망하자 국내 여러 언론은 앞다투어 부고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국내 언론의 평가와 묘사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한 국내 신문은 영국에서 그녀를 윈스턴 처칠 이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는다면서 파업과 과다한 복지 혜택 등 영국병에 시달리는 조국을 다시 일으켰다고 평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국내 언론은 대처가 씨름한 전후의 실패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그의 실패한 해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녀의 무덤 앞에서 춤을 춰서도 안 되지만 그의 국장을 치르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영국 가디언지를 인용하면서 그녀를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정치인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어떤 언론의 평가가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실에 가까울까요? 개인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계관, 정치적 입장,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론도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와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역사가가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듯이 개인들도 여러 언론 매체의 뉴스와 기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매체만 보다 보면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이해에 일치하는 정보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다른 성향의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거짓으로 생각하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쉬운데 이를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